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제가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임야에 태양광을 하게 됐느냐? 돈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정책 지원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 지난 영상에도 사실은 세부 내역들, 언제 어떻게 어떤 원인으로 변경이 됐는지의 내역들을 다 설명한 게 있는데, 간단하게 원인과 결과만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팩트체크란 말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명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2년까지 우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FIT 제도 발전 차액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사업이고요. 지금 이 정권에는 태양광을 했고 이 정권에는 태양광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2006년 이후부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고요. 에너지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가 기본 계획으로 들어가서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 FIT가 2010년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RPA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2012년부터 RPS 사업, 지금의 태양광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뭐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RPS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 영상 보면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RPS 사업이 어떤 건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2년에 RPS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RPS 제도 자체가 공급 의무화 제도,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에 관한 운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운영 규칙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태양광 가중치가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는 0.7밖에 안 줬던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정책을 만들면서부터 건축물이나 기존 시설물을 운영을 하면 똑같은 1kW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그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판매를 할 때 공급 인증서라는 인증을 판매를, 쉽게 말씀드려서 1kW를 일반적으로 가중치 1인 것들은 1,000원에 판매를 할 때 1.5인 것들은 1,500원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더 육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중치가 0.7인 건 그런 것들을 700원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설 자금은 똑같이 드는데 누가 700원짜리를 하겠습니까? 1,500원짜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야나 전답, 목장, 과수원, 임야는 개발하지 말아라 라는 정책적인 취지를 가지고 RPS 사업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랬던 RPS 사업, 그렇기 때문에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는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개발을 해요? 돈이 안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지목이 변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목이 변경되는 건 그냥 지목이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관련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없는 부지가 있는 겁니다.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만한 비용들이 듭니다. 산지 전용 부담금, 대체 산지 조성비, 환경영향 평가도 들어가야 되고 대체 복구 산지 복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개발 분담금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치가 0.7이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그랬던 사업이 2014년에 갑자기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냐 하면요,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 이렇게 해서 5대 지목이었던 것에 가중치가 0.7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0.7인 가중치를 보고 남들은 1,500원씩 받거나 1,000원 이상, 1,000원에서 1,500원을 받는데 여기는 5대 지목의 가중치가 0.7이니까 안 했던 것들을 복합 가중치로 그냥 풀어줬던 겁니다. 요때까지도 지금 2014년이에요. 보시면 가중치 0.7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랬던 것이 지금 보시면 2015년 3월 1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고 신구 대조표를 보면요, 이때부터 갑자기 가중치가 0.7이기 때문에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는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조금 되어 있던 것들만 했었고 그 전에는 1,000원 주는 걸 700원만 주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5년 3월 12일에 갑자기 가중치 0.7이었던 게 복합가중치로 바뀝니다. 그냥 임야하더라도 100kg 미만이면 가중치를 1.2를 주는 거죠. 700원만 줬던 거에 갑자기 12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부지 같은 경우엔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계속 높게 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임야에 대한 개발 행위나 임야에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임야에 해도 임야가 더 싸지 않습니까?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토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남향 쪽으로 되어 있는 임야들에 대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2015년 3월 12일에 개정 공고가 나고 임야 같은 경우는 당신네들께서 얘기하시는 임야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들은요. 산지 조성하고 산지 전용 받고 환경영향 평가 받고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삽될 때까지 인허가를 받는 과정만 보편적으로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산지를 그냥 지금 뚝딱 해서 개발을 해서 산지에 태양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삽을 뜨는 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그 이후에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개발된 것들이 태양광 사업이 임야에 무분별하게 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임야에 태양광 사업이 늘어났던 게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사항들로 들어오는 거죠. 2017년 가중치 조정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게 입법이 확인이 된 것들이 2018년 6월 29일에 공고가 나게 됩니다. 신구 대조표. 2018년 6월 이후에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가중치를 높여줬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니까 다시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임야에 대한 가중치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0.7로. 보이시나요? 그러다 보니 2018년 6월 29일 이후에는 임야에 대한 개발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태양광들이 왜 환경에 문제가 되고 왜 이번 정권에서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게다가 산지를 개발하면 잡종지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지목을 바꾸는 목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한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냥 공짜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부지가 따로 있는 거고 그것조차도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들이 거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번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산지를 잘라서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20년이 지나면 사용 연한이 지나면이 아니라 지목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들을 받고 개발 행위를 받아서 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은 가중치도 떨어진 데에다가 산지관리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 하면요.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 무조건 지목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일시사용 승낙제도로 갑니다. 그러면 산지를 5,000평, 10,000평, 20,000평, 30,000평을 개발을 했다. 태양광을 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고 태양광의 사용 연한수가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지목을 변경을 해서 잡종지나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지목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신재생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바꿔주고 그 사용 연한이 지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정책이 마련이 된 게 2020년, 지금까지 준비가 되어 와서 실행이 된 게 이제 올해입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만들어서 개정안을 넣어 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지에 대한 규제를 높여가고 그래서 유휴 공간들, 활용하지 않는 지분 공간들을 더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국정조사가 있고 만약에 필요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임야에 개발된 사업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산지전용 담당자, 지자체들 공무원, 개발행위 담당자의 친척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발이 된 것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개발행위 준공이 될 땐 개발행위 접수 허가에 맞게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공 허가를 제대로 안 낸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가 임야에 되어 있는 게
12,000개 중에 12곳 정도 피해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냥 산사태로 일어난 피해가 800건 중에 태양광이 12건이고요. 부실 시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2015년에 왜 법령이 갑자기 바뀌어서 임야에 무분별하게 설비를 확장해주게 됐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임야에 태양광을 했다? 태양광을 한 게, 임야에 한 게 이번 정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잘못된 이야기들을 맞다는 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명확하게 한번 찝어드린 거고요. 이렇게 관련 법령과 관련 기준들이 있으니까 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욕을 하셔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욕하는 건 안 돼야 되겠죠.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욕하는 것들이 태양광 산업이 잘못됐다라고 욕하는 것보다 특정 전원 쪽으로, 특정 정책 쪽으로, 특정 정권들을 욕하는 걸로 얘기를, 제가 그래서 2014년 15년에 누구 정권이었는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을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욕하지 마세요.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해야죠.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법령 명확히 따져서 내용들을 한번 찾아봐 봤고요. 지금의 말씀드렸던 기한들, 관련 법령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관계법령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이전 거부터 관계법령 찾아보실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근거로 되었던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관계법령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0%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100%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명확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제 쪽 유튜브에 와셔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달아드리면 이해를 하거나 보고 배우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냥 욕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관계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내용들, 법령들 제대로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라고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환경, 지금 태풍이 오고 기후변화가 오는 것들이 지난 앞에서 5년, 10년 동안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떼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피해가 많이 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을 하는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 이후에 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사실관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물론 오늘 영상 밑에도 여기 달리겠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욕을 하는 거에 대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남들 짓는 데 가가지고 떠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들어주셨던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텐데 어디 나가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런 논란은 조금 없어지는 데 도움이 약간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